안녕하세요. 주식클래스 하창범입니다. 오늘은 악재가 호재로 둔갑할 때 이야기를 하겠고요. 오늘 4월 8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증시에서 가장 아침에 LG엔솔 같은 경우도 아침에 좀 많이 빠졌다가 36만원까지 빠졌다가 좀 낙폭을 좁혔고요. 특히나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가 거의 뭐 25만원대까지 빠졌다가 5% 정도 상승에 반등에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이죠. 예, 에코프로 이제 오늘부로 거래가 정지가 됐고요. 이제 4월 24일 날 지금 가격보다 5분의 1 작은 가격으로 이제 가격을 시작을 하겠죠. 자,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지금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씩 좀 보게 되면 지난주 첫 번째 이제 트리거가 LG엔솔의 실적이 있죠. LG전설은 매출 같은 경우는 1분기 때 지난 분기 8조에서 6조 원대로 23% 정도 하락을 했고 영업이익도 지난 4분기 3,300억에서 1,500억 정도 거의 반토막입니다. 뭐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70% 이상이니까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 이제 세액 공제를 받기 때문에 그거 빼고 나면 AMPC라고 이야기하죠. 사실상 배터리 셀 부분에서는 적자에 따라 면치 못하는 건데 LG전설이 이렇게밖에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아시겠지만은 배터리 셀 같은 경우는 그 전방 산업에 소재가 있습니다. 그럼 소재 가격의 하락세를 고스란히 받은 거고 또 하나가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자체가 조금 둔화된 것도 없잖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판매가 덜 된 건 아니고 뭐 테슬라 이야기 잠깐 좀 바꿔보면 실제적으로 테슬라가 갑자기 1분기 인도량 자체가 40만 대가 안 됐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4개 분기니까 생각을 해보면 1분기 때 한 40만 대 나와야 그래도 연간 누적으로 해보면 물론 2월 달이란 특수 효과도 있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150만 대 이상 갈 수 있습니다만 있죠. 근데 이런 그림이라면 생각보다 쉽지는 않죠. 그런 상태에서 최근에 이제 좀 나왔던 게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테슬라가 보통 한 3만 달러 이하의 조금 저가 전기차를 만들지 않을까 모델 2를 말하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그게 모델 2가 로보택시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또 로보택시 이야기인데 또 로보택시라는 어떤 카드를 던지면서 또 날짜도 구체적으로요. 8월 8일이라고 이렇게 앨런 머스크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게 정말 어느 정도 현실화될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은 이런 흐름을 놓고 보면 이제 테슬라 투자가들도 똑같은 캐션 마크를 던지게 되는데 앨런 머스크 못 믿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양한 어떻게 보게 되면 테슬라가 보여줬던 이 캐즘에 대한 문화 자체가 많이 시장에서 누그러져 있는 거죠. 이거는 포스코 퓨처엠의 전기차 수요에 대한 전망이긴 합니다만은 내용을 보고 보면 테슬라는 나름 약간 우리가 말한 얼리 어댑터라고 하죠. 얼리 마켓에서 혁신 수용자와 선각자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타다가 또 100만 대 하다가 140, 50만 대까지 팔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약간 주춤되고 있어요. 물론 앞으로의 테슬라는 이 위치를 가진 못할 겁니다. 그죠? 뭐 200만 대, 300만 대, 500만 대 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물론 쉽지도 않아 보입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러면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이제 선각 수용자 우리 얼리 어답터 영역이고 요 약간 캐전 문화에 들어가게 되면 나름 섹터 관점에서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여러 가지 불편 불만 사항을 드러내게 됩니다. 어떤 불편 사항 뭐 아주 일부입니다만은 뭐 이렇게 충전 인프라가 별로 좋지 않다. 그리고 이제 너무 추울 때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아직도 여전히 아직도 실제적으로 라인업 자체가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테슬라 전기차를 살 수 있는 게 보통 4가지 모델 중에서 대부분 가장 많이 팔리는 게 모델 3하고 모델 Y입니다. 모델 X나 모델 S 같은 경우는 차 대당 가격 자체가 1억이 넘지 않아요. 그쵸? 물론 1억이 넘는다고 해서 뭐 꼭 그게 좋고 나쁜 이슈보다 아무래도 1억이 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구매 욕구 자체가 물론 1억이 넘는 전기차를 사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약간 뭐 파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집중을 하기 때문에 라인업이 많지 않은 것도 하나의 이슈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런 충전 인프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작은 핑계 중에 하나예요. 가장 결정적으로는 우리가 시장을 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보조금이란 제도가 있는 거죠. 보조금.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막연하게 필요성을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필요성에 어떤 트리거가 될 만한 주변 이슈가 뭘까를 생각하게 되면 아직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기준과 외국은 좀 다른데 미국은 이게 사실 별 상관이 없어요. 그쵸? 미국은 유가가 오른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전기차 그렇지는 않습니다.
언제든 통제 가능하고 가솔린 가격이 한국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근데 이제 증시 관점에서는 이러한 흐름 자체가 이게 여기서 거칠지 계속적으로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갈지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러한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 이렇게 막연하게 캐즘이라는 문화 때문에 무조건 나쁘게 볼 건 아니지 않나 보는 거고, 아까도 봤지만은 오늘 주가가 많이 빠졌던 데는 LG엔솔의 실적 부진도 있을 거고, 물론 이 LG엔솔의 실적 부진으로 이어지질 않고 향후에 실적 발표 예정인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 그룹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현상입니다. 마침 여기에 그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전기차의 점유율을 말하는데 우리가 침투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어느새 23년도 기준으로 37%대, 유럽 같은 경우는 23%, 미국은 여전히 한 자릿수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도 마찬가지고 포스코 그룹도 마찬가지고 이 그룹들이 대부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 하면 북미 공장과 유럽 시장에서의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가장 기대하는 요인이죠. 실내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가 최근에 STI 향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 자체도 유럽향 쪽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에코프로 그룹은 또 이런 게 좀 있어요. 북미 투자에 대한 속도가 가장 중요한데 이거는 최근에 계속 나왔던 이슈죠. SK와 포드 진영이 투자 자체를 조금 지연하는 부분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시장 내용에서도 에코프로 입장에서도 북미 공장 생산에 대해서 약간 생산 시기를 늦춘다는 겁니다. 늦추다 보니까 주가는 이렇게 발작을 하는데 과연 이게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 이렇게 심각하게 계속적으로 주가가 내려간다고 해서 뭐 이 기업을 볼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포스코 퓨처엠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포스코 퓨처엠이 주가를 다시 원복으로 가야 될까에 대한 의문점은 아직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오늘 꼭 주가가 올라서만 그런 게 아니라 주가가 갑자기 최근 2, 3주 동안에 주당 5, 6만원 빠지고 하는 것 자체는 한편으로 놓고 보게 되면 우리가 겪어야 될 산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글로벌 주요 데이터들은 IB들은 데이터를 근거해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높은 섹터에 대해서 비중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낮은 섹터에 대해서 일단은 비중을 줄입니다. 상대적으로 비중을 높이는 섹터는 반도체고 비중을 낮추는 섹터는 지금까지도 2차전지나 이런 에너지 쪽이었습니다. 자, 보면 EBSLG와 유진투자증권의 보고서인데 24년도, 25년도 쭉 보게 되면 기존 전망치보다 전기차 판매량의 추정 전망 자체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급속도로 그래프가 내려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 독일 정도로 놓고 보더라도 판매량 증가율 자체는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전망치의 하향 추정치, 하향이란 단위에 집중을 하면 끝이 없지만은 전체적으로 그래프 자체는 우상향한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투자의 시기가 늦춰진 거. 그리고 또 하나가 판매량 자체가 갑자기 199만 대에서 270만 대. 근데 이게 뭐 199만 대가 100만 대, 270만 대가 200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 데이터를 믿고 안 믿고는 차후의 문제예요. 한 10% 이내 정도의 성장 전망을 둔화하는 거거든요. 바이든 행정부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2030년까지 미국의 친환경차의 비중 자체를 최근에 67%에서 조금 내렸어요. 한 65인가 3인가. 근데 그 조금 내린 거에 시장은 발작을 보인다는 건데, 발작을 보이는 과정은 우리가 충분히 여러분들 인지를 합니다. 그렇죠?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거 안 되다 보니까 로보택시 뭐 되겠어? 뭐 북미 공장은 늘어지고 실적도 아직 안 나왔고 충전이란 닭은 다르지만 불편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여전히 실제적으로 이러한 정책이 자체를 회복시켜주고 더 이상 주가가 내려가지 않는 상태에서는 판매 자체는 둔화되겠지만은 거기엔 여러 가지 외적인 변수가 존재합니다. 그 첫 번째 외적인 존재는 LG에너지 솔루션의 실적이 나쁘다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충분히 먼저 반영되지 않았을까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한번 던질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런 종목들을 만약에 팔기 위해서 어떤 다른 섹터를 샀을 겁니다. 그쵸, 샀겠죠. 그게 바로 2차전지나 반도체였겠죠. 아니요, 반도체였겠죠. 아니면 밸류업도 있을 수가 있고. 하지만 이제 그 섹터에 대해서 만약에 한편으로는 추가적인 베팅 여력이 내릴 정도가 부담스럽다면 시장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장은 같이 밀릴 겁니다. 시장이 빠지니까 이렇게. 근데 밀리는 쪽에서는 일단은 이 지수를 만들었던 친구가 배터리였다면 반도체였다면 오히려 미리 빠졌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급하게 추가적인 하락을 하기보다는 하방 지지를 볼 가능성이 되게 높지 않나가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 게 뭐냐면 여전히 미국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분쟁을 하고 있는 거고, 그쵸? 하고 있는 거고, 요게 뭐냐 하면 2차전지 관련해서 연도별 주요 수출국 상위 국가입니다. 여전히 중국의 의존도가 높죠.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든 트럼프든 어쨌든 간에 중국에 대한 배척 상태는 계속 강화하고 있는 거고, 심지어 비아디가 멕시코에 공장을 짓는다 하더라도 IRA 혜택은 주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올해 11월 달 미국 대선이 끝나도 바뀔 이슈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아주 장기라는 희망에 잡힐 필요는 없고요. 많은 투자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어차피 많이 팔릴 거야 이런 희망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한 가지 제가 오늘 요 내용에서 악재가 호주를 통과할 때 이 내용에서는 뭐냐 하면, 충분히 어느 정도 2차 전지 쪽이 나쁠 것이다를 반영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는 겁니다. 물론 저는 이걸 주장을 펼치는 게 아니고 바로 그 논리인 거예요. 시장은 딱 두세 가지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가장 실적이 좋은 기대감이 충만한 섹터,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오른 거, 반도체. 작년도 사상 최대 실적을 보였지만 올해는 작년동도 수준은 아닐 거야. 하지만 연간 2조 이상의 안정적인 실적을 기대하는 자동차. 물론 자동차의 또 이면에는 테슬라라든지 주요 전기차 기업들의 투자 속도가 지연되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는 실보다는 득이 되죠. 왜 그러냐면 현대 기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IRA 적용을 받지 못하니까 이제 가을에 받기 위해서 부랴부랴 남들보다 빨리 기존의 전동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니까. 그럼 한편으로 역발성으로 놓고 보게 되면 현대 기아는 지금 글로벌 이슈에서 가장 중요한 금리 완화라는, 금리 인상 자체는 물 건너 갔다는 인상 내용 자체, 그 다음에 미국 주식만 강한 달러 강세, 국채금리 강세가 원화 약세를 이끌고 있으니 현대차, 기아차가 지난해 20조 원이 훌쩍 넘는 사상 최대 실적을 보인 이유 중에 하나는 환 효과가 있었으니, 지금 마침 4월로 바라본다면 또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밸류업이라는 모멘텀과 실적이 상대적으로 견고하다는 모멘텀을 가져가겠죠. 여기 전차는 단순히 배터리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하고 지금 2차 전지를 같이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4월달 같은 경우는 자동차는 어느 정도 약간은 조심스럽게나마 꼭 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계속적으로 기아나 이런 걸 좀 보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다시 때가 됐다 볼 수 있는 거고, 또 돌고 돌고 돌아와가지고 이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아까 조금 전에 본 대로 최근에 이제 광양 쪽에서도 그렇고 양극재 생산도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어쨌든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다른 그룹과는 조금 별개적으로 톡톡화되어 있는 게, 아르헨티나라든지 칠레라든지 리튬 자체를 중국산 비중을 낮출 수 있는 명분과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물론 리튬 가격 상승은 아니겠지만, 하지만 그래도 리튬 가격 같은 경우도 뭐 제가 이거를 다 보게 되면 끝이 없어서 이제 그만 볼까 하는데, 리튬 가격 같은 경우도 여러분 사실은 최근에 빠지지는 않아요. 왜 안 빠지냐 하면 이 원자재가 최근에 많이 오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오늘 영상 치고는 게 길어지네요. 잠깐만요. 여기까지 보고 가죠. 어쨌든 리튬 가격 같은 경우도 최근 3월 중순부터는 조금 쉬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10만 위안 밑으로 급하게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거는 복합적이에요. 우리가 구리 가격 오르고 하는 것도, 원자재는 단순하게 경기가 좋아서만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되게 주식보다 투기적이죠. 그런 가격에서 놓고 본다면 조금 부진하지만은 어느 정도 주가 관점에서 막을 수 있는 거고, 실제 테슬라의 주가 같아도 아슬아슬하지만은 계속적으로 뭔가를 던져낸다면, 뭐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 재고적으로 매도하기는 좀 어려울 거고, 일정 부분 기술적 반등은 논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오늘 시장에서 말하는 악재가 호재로 둔갑할 때의 포인트는 깨운다는 단어입니다. 깨우는 거. 박자까지는 모르지만은 충분히 깨울 수 있고, 또 한쪽에서의 기세 자체가 조금 완화되는 것도 이쪽 입장에서는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다. 부정적이지만 언제든지 기술적 반등은 논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